네,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우는 광군제 할인 판매 행사가 어제 열렸습니다. 행사가 진행된 24시간 동안의 판매액이 우리 돈으로 무려 35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도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네, 자 이쯤에서 생각나는 부분이 바로 우리나라의 코리아 세일 페스타입니다. 네. 이게 뭐 광군제나 블랙 프라이데이만큼은 아니어도 우리 경제 또 소비에 활력을 불어 넣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자, 과연 광군제에는 있지만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없는 것이 뭘까요? 관련해서 전문가들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의 송수영 교수, 자립경제연구소 이선정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이 대표님께 먼저 여쭤볼까요? 어제 기록을 세운 거 보니 매년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0년 차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억 위안 달성이 0시에 시작되고 나서부터 2분 5초 만에 달성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야, 작년보다도 대단하네요. 한 1분 정도 빨라졌다고 빨라졌어요. 하고요. 거래가 시작된 이후부터 작년 매출액을 16시간 만에 달성을 하고 네. 무려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7%나 상승되어진 이제 2,135억 위안으로 마감을 했다라고 하니까 점점 이 규모나 이런 부분들이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셈이죠. 네, 지금 마인 회장의 모습도 화면에서 보이고 있군요. 자, 교수님. 사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무역 분쟁 와중에 열렸기 때문에 이게 소비 심리가 이전보다는 좀 달리 죽을 것 아니냐라고 했었는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세계화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단일 하나의 그날의 특별한 날에 이제 소비가 이렇게 크게 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온라인, 오프라인이지만 온라인으로서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한국 이런 데 있는 기업들도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세계화와 자유무역의 상징으로서 이렇게 소비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여타 국가들의 무역이나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실제로 중국의 현지에서는 이 광군절 행사를 어떻게 느꼈는지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중국 항주에 살고 있는 23살 취준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가 광군제였잖아요. 분위기가 실제로 어땠어요? 일단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다 광탈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광탈. 특히 특히나 온라인에서는 인기가 많거나 할인을 많이 하는 제품은 새벽 12시에 바로 결제해야지만 살 수 있었어요. 그 광탈의 뜻을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굉장히 사람이 많아서 인터넷 온라인에서 이제 물건 살 때 인터넷이 빠르거나 뭐 안 빨라도 엄청 렉이 엄청 많이 걸렸죠. 네. 그리고 순식간에 다 사라지기도 하고 재고가 별로 없었어요. 네. 어떤 물건 사셨어요? 저는 부츠 한 켤레랑 생필품, 뭐 휴지랑 세제를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는 자취생들이 많아서 저처럼 이불이나 겨울옷이나 생필품 위주로 많이 사는 것 같았고요. 네. 그리고 태블릿 PC랑 핸드폰도 많이 사는 것 같았어요. 네. 많이 저렴하게 구매하신 거예요? 네, 당연하죠. 평소보다는 많이 저렴하게 구매했죠. 그럼 생각하시기에 그 중국의 광군제 흥행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온라인은 상품 단가가 더 비쌀수록 할인을 더 많이 해서 평소에는 구매하지 못한 상품들을 모아 구매하는 것 같았고요. 그리고 오프라인은 인터넷을 잘 안 쓰는 사람들 위한 행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고 일단 물건을 사고 택배 기다리는 재미도 있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연령대가 어리시잖아요. 자, 그리고 네. 이제 온라인으로 주로 다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 젊은 층한테만 인기가 있고 젊은 층만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실제로 주변에 다른 연령대한테도 이 관군제 행사가 인기가 많습니까? 네, 인기가 많아요. 일단 저희 젊은 친구들은 옷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고 패션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연령대가 이제 좀 중년층이신 분들은 가전 제품이나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품도 이제 다른 연령대에도 인기가 많고 관군절도 다른 연령대 인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자, 오늘 전화 연결 감사드립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중국 현지에서의 관군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직접 연결을 해서 좀 들어봤는데 지금 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을 때 열기는 일단은 굉장히 뜨겁다는 거는 이제 현지 그렇죠. 분을 통해서 저희가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관군제의 그 원조라고 하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먼저 들어볼까요? 블랙 프라이데이는 네. 그 크리스마스 시즌 앞두고 딱 이제 한 달 정도 앞두고 그 유통업체들이 재고 쌓여 있는 것들을 이제 한꺼번에 이제 정리를 하려고 시작되어진 것들이 에서부터 이제 좀 유래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유통업체들이 자체 재고들을 이제 소진을 하고 좀 싸게 팔더라도 박리담회해야 하는 것이 더 이윤이 남겠다 이런 측면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우리나라 이제 그 코리아 세일 페스타하고는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매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 관군제도 그렇고요,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렇고요. 지금 경제적 효과를 저희가 따져본다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그 네. 블랙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흑자로 처음으로 돌아선다.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다음에 땡스기빙 추수감사절이 끝나는 날이 항상 11월 넷째주 목요일인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에 대해서는 그냥 그 하루만 가지고 얘기를 하기보다 블랙 프라이데이 위켄드라고 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부터 금요일에서부터 토 일요일까지 되는 3일간의 그 매출을 이렇게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그걸 보면은 한 2017년도에는 583억 달러니까는 관군제 하루 한 거보다는 큽니다. 근데 중국도 이제 관군제뿐만이 아니라 이 그다음에 뭐 JD.com이라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가 이어지는데 이걸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한 443억 불 정도. 그래 봤을 때는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게 더 규모가 크기는 큰 것 같아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무래도 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 땡스기빙이 그 추수감사 끝나고 시작해가지고 연말까지 쭉 이어면서 그 매출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 블랙 프라이데이는 그 연말까지 시즌의 효과를 누리는 건데 관건제는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는 그 하루 그것이 또 연말 그 매출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이 관군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러니까 우리 상품이라고 하는 흔히 말해서 중국인들한테 인기가 있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패션이라든지 뷰티, K-팝 상품들이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 실제로 관군제 어제도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중국발 역직구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급등을 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이제 뭐 여성 의류 카테고리 같은 경우에는 동기 전년에 비해서 2배가량 이제 매출이 늘었다고 하고요. 지금 한참 이제 인기를 끌고 있는 이제 K-팝 스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굿즈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제 여기에는 우리나라 온라인 업체들이 좀 사전에 좀 철저하게 대비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인 쿠폰이라든지 배송비 할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좀 내걸고 그다음에 역직구 할 수 있는 플랫폼 같은 것들 그다음에 이제 그 역직구 전문관들을 미리 좀 이제 선점해서 이렇게 오픈했었던 것들이 많이 좀 작용을 한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예, 단일 기업들로 봤을 때 죄송합니다. 말씀하시죠. 예. 단일 기업들로 봤을 때는 한국 기업 중에서는 그 화장품 회사인데 AHC라는 데가 AHC, 8위를 기록했다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아모레 패시픽이 선전을 많이 했고, 네. 물론 뭐 아까 그 한국 K-팝과 관련된 거라든지 삼성전자 제품도 많이 팔렸긴 했지만 결국 이 관군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네. 이것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중국 국내 소비라든지 전 세계의 소비 증진, 매출 증대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지 그거가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거리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미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뭐 중국 광군제, 우리나라에는 코리아 셀 페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좀 악의적으로 드린 건 우리가 열기가 좀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코리아 셀 페스타는 왜 이렇게 뜨겁지 못할까요? 네,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그 올해 그 코리아 셀 페스타 할 즈음에 저희가 이제 좀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는 시기라 네. 가전가구를 많이 바꿨어야 돼요. 그래서 예. 좀 사실 눈여겨 봤었는데 네. 결국은 못 샀어요. 못 산 이유가 정말 좋은 상품을 싸게 판다. 이거 정말 놓치면 아깝다. 이런 느낌이 들기보다는 약간 정말 그 싸게 팔지 않으면 안 팔릴 거를 싸게 파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그래서 제품의 다양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아쉬운 측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일상용품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온라인에서도 평소에 할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가격 차별화나 이런 부분들이 그다지 매력적으로 좀 다가오지 않는 측면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도 그 처음 시작이 된 거를 보면 필라델피아에서 시작을 하면서도요. 이게 추수감사절이 끝나고 나서 노동자들이 보통 이제 직장으로 복귀를 이제 해야 되는데 보통 그냥 휴가를 줍니다. 그랬을 때 이제 네. 기업 입장에서 어차피 이 사람들에게 좀 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싸게 그 죄송합니다. 물품을 제공해가지고 진짜 그 평소에 못 사던 거를 살 수 있게끔 해주자 하는 것이 이제 그 원래 시도였고 네. 그것이 아직까지 저희 한국에서는 그 정착은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뭐 특히 요즘에 백화점들 보면은 국내 백화점이 경쟁을 하기 때문에 상시 세일을 많이 해요. 세일 기간이 워낙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리아 셀 페스타와 이 세일과 차별점을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원래 시작됐었던 게 좀 예. 한류 바람 타고 관광이랑 좀 묶어서 이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시기 자체를 좀 놀거리도 좀 많고 볼거리도 좀 많은 초가을 시기로 이렇게 잡다 보니까 이것이 좀 애매하다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불프나 광군제가 시작되기 전에 좀 선점을 한다라는 효과도 있지만 그렇기보다는 애초에 기획됐던 것 자체가 좀 복합 문화 행사처럼 이제 기획이 되다 보니까 쇼핑으로 약간 이제 그 중점이 많이 좀 찍히지 못한 점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적당하지 않은 것들 그다음에 그 시기가 또 그 추석 끝나고 가을 백화점 세일 시기이기도 하고 근데 또 조금 더 지나고 나면 또 그 겨울 또 세일을 또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애매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한 측면들이 좀 아쉽죠. 예. 우리나라는 또 9월, 10월에 이 축제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연말에 이제 하는데 좀 블랙 애매한 프라이데이는, 면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차별화를 두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뭔가 분위기에 뜨거운 분위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만의 잔치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을 저는 이 네. 예. 경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효과가 있으려면은 오히려 연말에 가깝게 하면서도 동시에 그 국내에서 대기업이든 중기업이든 이 정도 레벨의 그 수준이 되는 기업들이 진정으로 자기네들이 갖고 있던 재고품 네. 이것이 무슨 놀거리 볼거리 이런 거라기보다 진정한 의미에서 진짜 그 가전제품의 박스를 사람들이 들고 가서 사고 싶을 정도로 영국이나 이런 그 영국권 이제 나라들에서 박싱데이라는 것이 박싱데이, 그렇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진정으로 그 실제로 노동자들이나 그 평소에 사기 힘들었던 사람들에게 이거를 정말로 원가에 가깝게 제공하는 그걸로 지속을 하면은 그것이 이제 명성을 갖게 되고 그것이 정착되고 바람직한 방향이 되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업체들이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해줘야 될 텐데 뭔가 유인책이 부족한 거예요? 유인책보다는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미 도저히 좀 사기 힘든 거 원래 싼 제품 즉 예. 뭔가니 그 어떤 진짜 고급 제품을 싸게 산다는 느낌을 갖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유통업체나 이런 데서도 생각을 조금 달리해서 네. 진짜로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더 싸게 정말로 원가에 가깝게 제공한다든지
그랬을 때 이제 뭐 원가가 공개되는 효과가 때문에 그런데 그 신제품이 아니라 적어도 1년이나 이렇게 재고가 돼 있는 상태를 좀 싼 값에 제공하면은 저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드는 생각인데 유류세 깎아주듯이 이 코리아셀 페스타 기간에는 정부가 정말로 소비 진작을 시키려면 상품에 붙는 여러 가지 세금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이 기간에는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깎아준다든지 아니 없앤다든지 일시적으로요? 그 부분은 좀 이 세금이라는 것이 한번 낮춰버렸을 때는 그거를 이게 저는 굉장히 굉장히 떼야지 뜰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요. 그거를 이제 기업들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하되 부가세 자체를 깎아주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참 한시적으로는 한번 적용해 볼 만한 가치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도 안 떠서요. 네. 참 재미없는 축제가 돼버린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에 의견을 앞서서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화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코리아셀 페스타가 흥행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재고 떨이를 그러니까 유통업체가 떠안기 때문에 그 재고를 다 떨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그 제조업체가 그 물량을 제조업체 반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네. 유통업체 참여율이 낮을 수밖에 그런 없다라는 구조적인 애초에 문제거든요. 이제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정부 주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기업들이나 유통업체들은 좀 구색 맞추기 측면에서 좀 참가한 측면들이 좀 있고요. 아무래도 애초에 좀 동기 자체가 좀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정말 이제 내가 이거를 재고를 떨어서 나한테 이득이 되게끔 그런 어떤 이제 이런 원인에서부터 좀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좀 정부에서 독려하는 거에서 마지못해서 하다 네. 보니까 크게 내가 이거에 참가해서 정말 기업이 제조업체든 유통업체든 이익을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약한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 소비자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코리아 세일 페스타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나 광군제 때 그렇죠. 해외 사이트를 이용해서 직구를 한단 말이죠. 여기에 따른 또 피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시행정이 또 돼버리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될 게 있고 나서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구분을 좀 잘 해야 되겠죠. 해외 직구 대표님, 해외 직구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해 보시는 분들 여전히 많이 있나요? 요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기라든지 연락이 두절된다든지 아니면 배송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이제 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직구하실 때 좀 직구하시기 전, 그다음에 직구하시는 과정, 또 직구하시고 난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될 점들을 좀 살펴보면 직구하시기 전에는 일단 해당 사이트가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인지를 좀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기와 관련된 사이트에 관한 정보들이 계속 이제 업데이트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걸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래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신용카드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송 대행지로 이제 잘못 배송됐을 때는 어떤 이제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입력하시는 것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뭐 연락이 안 된다든지 배송이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는 신용카드사의 어떤 이제 그 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이제 피해 보상을 받으시는 걸 신청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교수님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살아난다는 것이 실물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일단 소비가 살아나면은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 수요를 유발시켜 가지고 경제를 회복시키는 것은 저는 현재 입장에서 바람직한 방향인 것 같고, 그럼 그 수요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이냐는 것이 바로 관건인데, 이제 뭐 세금을 좀 깎아준다든지 아니면은 소득을 좀 보존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재고를 과감하게 털어내면서 신규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현금을 마련해서 신규 투자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실패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내년에 한번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정 대표, 송수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